이거 어떻게 제가 영상 활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닿습니다. 이 양반들이 진짜. 어떻게 안녕하세요. 퇴사한 용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고 있는 수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 직원 고용료를 쓰면서 어떤 직원과 함께 해야 하는지 저만의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지 3개월 된 42살 백수 아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나이 40이 넘어서 퇴사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과 두려움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결심이란 걸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이 서기까지의 저의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 중에 저처럼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17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야 쉽지 저도 고민만 했었고 지금 저의 모습을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힘든 정도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저는 세일즈맨으로서 하루하루 실적을 채워 나가야 하고 매월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일입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냥 간단한 소개. 다양한 사람과의 상담과 대면이 많고 매번 의뢰의 위치에서 눈치를 살피는 일이라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었죠. 물론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이겨나가면서 멘탈을 챙길 수만 있다면 세일즈라는 판매업이 한 만큼 벌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한때는 판매 1등이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서 직업의 자부심도 컸었고 이 일을 평생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일이라는 게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점점 체력과 함께 멘탈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노동을 소유할 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일의 강도도 낮아지기 마련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실적을 쌓고 차를 판매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도 20대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40대인 지금도 100, 때로는 그 이상 힘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도 너무 다양하고 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한 벤츠라는 브랜드 특성상 예전에는 평균 연령대가 높고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들이 구입하는 고가의 브랜드 차량이다 보니 배울 점도 많고 나를 낮추더라도 크게 멘탈이 털리는 경우는 자주 없었어요. 하지만 벤츠가 고가 컨셉을 지우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과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가 나오면서 저는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첫 차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고 요즘은 돈이 없더라도 풀 금융을 이용해서 전액 할부로 살 수 있는 구조도 되다 보니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조금씩 저의 미래를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극복하고 내공 높으신 분들은 업계에선 여전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것을 계기로 40대, 50대, 60대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잡고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수익이 좌우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찾아보게 되었고 이것은 온라인 사업이라는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힘들면 참기 어렵다는 예전에 어느 칼럼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이쪽 온라인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월 1억 매출과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무수히 많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20대 어린 친구들이 대학 중퇴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매달 1억 넘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인지 의심을 했지만 지금 이 업계에 뛰어들면서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런 분들 주변에는 또 다른 성공하신 분들이 모임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참석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 중 한 분인 선생님과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덕분에 유튜브 월천카피 타이틀을 달고 촬영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일해주는 직원, 지금은 너무나 만족하고 이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저도 이 친구들을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닙니다. 잡코리아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인원들을 직장생활 하면서도 제 일을 도와줄 직원들을 고용했었고요. 그런 직원들을 만나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의 직원들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마침내 나만의 총 3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성실함. 이 일을 못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습득할 수 있고 배우면 되겠지만 성실함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실성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와서 지금의 모습으로 체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만 보고 성실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직장에 대해서 근속 기간을 보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평균 1년 이상 다닌 직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죠. 둘째, 도덕성. 정직함 또한 면접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 질문사항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내는 편입니다. 전 직장 퇴사 사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들어보고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타인에게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바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야가 있고 솔직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잘못이 타인에게 있다면 어쩌면 그 친구는 습관적으로 이유를 타인에게 돌리고 회피하는 경향이 클 수 있습니다. 가령 진짜 또라이 상사 때문에 이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전 직장 퇴사 사유도 확인해서 일관성이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셋째, 적극성. 면접 시 대화에 힘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말에도 온도와 힘이 있습니다. 저는 17년간 상담을 하면서 전화 통화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적극성이 높은 친구들의 특징이 에너지도 충만하고 사무실에서도 잘 어울리고 명랑하고 잘 섞이더라고요. 저는 구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기준표를 작성해서 진행하고 이 기준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은 그만큼 진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혼자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직원들을 잘 만나야 나의 사업도 성장할 것이고 그 직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용문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